예, 저는 과학기술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강상우라고 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현재 지금 많은 관심에 있는 그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서 기후변화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수소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기후변화가 왜 이렇게 심각하냐라고 사람들이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하면서 우리가 보통 그 빙하기라고 얘기를 하죠. 빙하기의 그 아주 차가운 시기를 지나서 지금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는 간빙기에 있는데 보통 간빙기에 올라가는 그 온도의 어떤 서서한 온도의 그 증가 속도가 또 만년에 한 5도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산업혁명 이후에 불과 100년이 밖에 안 됐는데 한 1도 이상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 자연스러운 온도 속도에 비해서 한 20배 정도 빨리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이 위험적인 요인이 이 적도 부근에서 굉장히 커다란 그런 이 수증기 증발에 의해서 태풍의 세력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난 홍수가 밀려오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온도 변화가 생기고 이래서 이제 이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냐면은 1년에 한 530억 톤 정도를 그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75%, 그러니까 약 한 400억 톤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그 온실가스 배출이 순전히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제 배출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COP26에서 그 얘기한 것이 뭐냐면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 탄소 중립이 뭐냐면은 더 이상 온실가스 배출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셔서 알겠지만은 중국 경우는 우리는 못 하겠다. 뭐 2060년 돼야 하겠다. 그리고 인도 경우도 보면은 뭐 한 2070년 돼야 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강제성이 없는 거라 뭐 이 약속을 해놓고 위반을 해도 뭐 누가 제재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럽연합에서 탄소세, 뭐 탄소 국경세 뭐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거를 도입하기 이르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우리나라 그 어떤 발전의 그 뭐 분포라 그럴까요? 보면은 석탄으로 발전을 하는 양이 한 42% 정도 됩니다. 나머지가 뭐 한 23%가 원자력, 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신재생 에너지가 한 5%,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약간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좀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 비율이 42%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탄소세를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 만들어진 관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023년에 우리나라가 EU에 이런 식으로 수출하게 되면은 그 탄소세를 얼마 정도 물어야 되냐면은 한 6천억 원 정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은 한 1조 한 9천억 정도, 거의 2조에 가까운 돈을 탄소세로 물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현실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생에너지라는 것이 소스가 결국은 태양광 그리고 풍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들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은 꾸준하게 전력을 생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생산하기도 어렵고 또 생산을 하더라도 이게 한전 어떤 우리 전력 그리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물려서 다른 쪽으로 이 전기를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 어려운 면이 있어요. 가동률을 중단 요구를 받았을 때 수전해가 뭐냐면은 전기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드는 행위를 수전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수소를 만들고 그거를 저장을 해서 나중에 전기가 필요할 때 수소를 통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 수가 있고요. 연료전지에 수소를 넣으면은
전기하고 물하고 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전혀 오염물질은 없고요. 그리고 수소를 태워서 가스 터빈을 돌려서 또 전기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산악 비중이라 그래야 되나요?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악 지형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농사를 짓고 사람이 살고 있는 이러한 그 지역은 30%밖에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현실 국내에서 이러한 태양광을 깔고 이 작은 국토 면적에다가 그리고 풍력 에너지를 풍력 그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반대론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 어떤 사막 지역 아니면은 굉장히 예를 들어서 사하라 사막이라든가 아니면 호주의 어떤 불모지 같은데 그런 데서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거기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거기서 전기를 통해서 수전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그 수소를 저장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갖고 오는 방법. 결국 이거는 형태는 수소를 갖고 오는 거지만 전기를 갖고 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거기서 전기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전기선을 이용해서 갖고 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전기를 갖고 오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에너지 운반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수소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수소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럼 수소를 어떻게 갖고 올 것이냐? 그러면은 수소를 저장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기체를 압축을 해서 고압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 이 수소를 아예 액화를 해서 액체 수소로 저장해서 갖고 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기체로 저장하는 것보다 보통 기체로 저장하는 어떤 그 높은 압력이 한 700바 정도 되는데 700바로 저장을 해도 액체 수소 저장하게 되면 한 1.7배 정도 더 저장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 번에 실어올 때 최소한 1.5배 이상은 갖고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압력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기체 수소 경우는 700바는 굉장히 고압인데 액체 수소로 갖고 오게 되면은 많아야 한 10바 정도 이하로 저장을 해서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분야로 보시게 되면은 암모니아로 저장해서 오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액체 수소하고 암모니아하고 이게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고 암모니아는 암모니아로 이 경쟁력이 있는 거고 액체 수소는 액체 수소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암모니아의 경우는 저장을 일단 하게 되면은 손실이 없어요. 계속 꾸준히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에너지를 쓰고 싶을 때 바로 쓸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암모니아의 그 화학기호가 NH3입니다. 그러면 NH3에서 N을 띄어내야 수소가 남는데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 추출 기술을 통해서 수소를 추출해서 그 다음에 저장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액체 수소는 바로 그냥 기화만 되면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액체 수소의 단점은 얘를 저장을 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저장이 안 된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액체 수소는 끊임없이 증발을 해서 날아가서 우리가 증발 손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증발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쓸 경우는 액체 수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고 장기간 보존을 하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어떤 쓸 경우에는 암모니아를 쓰는 것이 낫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든 액체 수소는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 운반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해외에서 그 수소를 만들어서 국내로 싣고 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보면은 사실은 원자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의 발전 분포도가 한 23% 정도 되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그 분포도가 한 5%, 6%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력 에너지로 따지면 어느 정도냐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원자력이 한 130 테라와트 아워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한 36테라와트 아워 이 정도 됩니다. 현재 2020년 기준이에요. 그런데 20년, 그러니까 50년, 2050년이 됐을 때 이 비중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면은 원자력을 7%로 바꾸고 신재생 에너지를 60%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신재생 에너지의 이 전력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1000테라와트 아워가 돼야 돼요. 1000테라와트 아워. 그러면 현재 36테라와트 아워인데 이게 1000테라가 되려고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몇 배가 뛰어야 되냐면은 대략 한 50테라와트라고 지금 쳐도 한 20배를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20배를 올렸을 때 얘를 다시 전기를 만들어서 저장을 뭘로 할 거냐. ESS라고 하는데 ESS가 뭐냐면은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를 ES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얘가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 돈이 비싸냐면은 1메가와트 아워를 저장하는데 한 10억 원 정도가 조금 못 미치는 정도예요. 뭐 한 8, 9억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물론 계속 단가는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10테라와트 아워라고 그랬어요. 10테라와트 아워는 이 1메가와트에 얼마냐면 100만 배예요. 그러니까는 15 곱하기 100만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계산이 잘 안 되는데 공이 10에 15승이에요. 10에 15승. 아마 경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 중립 그런 그 시나리오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고려되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목표가 수소 에너지로 이 에너지 전환을 많이 이루고 그 이루는 목표를 보면은 2040년이 되면은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를 한 600여만 대를 보급을 할 예정이고요. 그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에 그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한 1200개 정도를 보급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수소 에너지를 에너지 전환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신재생 에너지와 그리고 그 신재생 에너지에서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를 수소를 이용해서 국내로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지금까지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서 수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 강연을 들으시면서 기후변화가 왜 심각하고 우리가 왜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소를 이용해서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에너지를 바꾸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린 과학기술연구원의 강상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